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은 아무 통증 없이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 국물까지 싹, 밥까지 말아, 후식으로 곶감 하나. 이 평범한 습관이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건요,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어도 콩팥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떡국과 같이 먹는 순간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5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5가지 비법을 딱 행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명절 뒤에 붓고 숨차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를 하고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떡국 한 그릇이 내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70세가 넘으셨다면 올해 설날만큼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작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제 진료실로 급히 오셨던 74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으셨고 혈압약만 조금 드시는 정도였기에 스스로를 건강체질이라 믿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자마자 얼굴과 발등이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신 채 자녀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는 콩팥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먹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바로 그 평소랑 똑같이가 문제였습니다. 설날 아침 가공 육수로 끓인 떡국에 밥까지 말아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과 식혜까지 곁들이셨습니다. 즐거운 가족 식사였지만 그 한 끼의 조합이 잠자고 있던 콩팥에 치명적인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70%에서 8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색이 눈에 띄게 변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검사 수치가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적으면 노폐물 생성도 적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사이 콩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같은 떡국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핵심은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당분을 저장해두는 거대한 창고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떡국 속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근육이 어느 정도 흡수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그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혈액은 순간적으로 설탕물처럼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콩팥 속의 미세한 필터, 즉 사구체를 계속해서 긁고 압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해드립니다. 고운 비단에 거친 모래 섞인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고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반복되면 결국 서면은 닳고 찢어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젊은 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당 독소라고 불리는 물질이 만들어져 혈관벽을 단단하게 굳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조용한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식후 혈당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명절 음식처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경우 숨겨진 대사 이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콩팥 자체의 여과 능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40대 이후 매 10년마다 여과 기능이 약 8%부터 10%까지씩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70대의 콩팥은 이미 30%부터 40%까지의 여유를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떡국이라는 고탄수화물 식사가 들어오면 콩팥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명절 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숨이 차는 증상은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명절이라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명절 식탁 위의 치명적인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행동들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멈추셔야 할 것은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공 사골 육수로 떡국을 끓이는 습관입니다. 명절 준비가 바쁘다 보니 간편한 육수팩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안에는 맛을 진하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무기인, 즉 인산염이 다량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인의 흡수율입니다. 자연식품 속 인은 절반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공식품 속 인산염은 거의 100%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혈관 석회화입니다.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혈관이 굳어버리면 여과 기능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떡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국물까지 먹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나 떡국 한 그릇에는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밥을 말면 뜨거운 국물 속에서 전분이 풀어지며 소금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결국 단순히 국물만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소금을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압력을 높입니다. 이를 사구체 과여과라고 합니다. 정수기 필터에 고압으로 진한 흙탕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반복되면 필터는 찢어집니다. 세 번째는 떡국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행동입니다. 감 속 탄닌 성분은 떡의 전분과 맛나 위장 속에서 단단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석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장을 막아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이 막히면 독소가 혈액으로 역류하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콩팥은 2차 공격을 받습니다. 명절 직후 응급실에 오는 어르신들 중 떡과 감을 함께 드시고 장과 콩팥이 동시에 악화된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이라 믿고 반복해온 조합이 나이가 든 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습관처럼 드시는 식혜나 수정과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는 액상과당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떡국 자체가 이미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 위에 식혜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짧은 시간에 급등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콩팥의 미세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고운 유리관 안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액상과당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 만성 콩팥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떡국 위에 짭짤하게 졸인 고기 고명을 듬뿍 올리는 것입니다. 명절 분위기를 낸다고 간장에 졸인 소고기나 닭고기를 넉넉히 얹어 드시는데 이것은 과도한 단백질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질소라는 노폐물이 남고 이것은 오직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됩니다. 문제는 이미 고탄수화물과 나트륨으로 지쳐있는 콩팥에 단백질 노폐물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여과 필터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딱딱해지는 사구체 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5가지를 모두 하셨습니다. 가공 육수, 밥 말기, 곶감 후식, 식혜 한 잔, 그리고 짭짤한 고기 고명까지. 명절을 즐기셨을 뿐인데 콩팥은 동시에 5방향에서 공격을 받은 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매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떡국은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조합을 바꾸면 오히려 콩팥을 지켜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떡국을 위험한 한 끼에서 보약 한 그릇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떡국을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콩팥을 공격하던 한 그릇이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생이입니다. 떡국이 거의 완성될 무렵 매생이 한 줌을 넣어 보십시오. 매생이 속 알긴산은 장 안에서 나트륨과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피를 걸러내기 전에 장에서 1차 정리를 해주는 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해조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나트륨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떡의 흡수 속도도 완만하게 만들어주니 콩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떡의 양을 줄이고 두부로 채우는 것입니다. 평소 10개 넣으셨다면 8개만 넣고 그 빈자리를 두부로 채우십시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전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줍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보다 노폐물 부담이 적어 콩팥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는 간장 대신 새우젓을 소량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새우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돕습니다.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며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독소 생성이 줄어듭니다. 장이 깨끗해야 콩팥도 편안합니다. 다만 국물에 많이 풀기보다는 떡 위에 조금 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팔팔 끓는 국물에 넣지 마십시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합니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은 뒤 마지막에 뿌리셔야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팥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간장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약간 섞어 떡을 살짝 찍어 드십시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이 받는 급격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지만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떡국은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실제로 박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적용하신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가장 안전할까요? 이제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물 한 잔이 콩팥을 깨우는 시동장치가 됩니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받기 전에 먼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떡국을 준비합니다. 마트 육수팩은 잠시 내려두십시오. 냄비에 물 1.5리터를 붓고 멸치 10마리와 다시마 한 장을 넣어 약한 불에서 15분에서 20분 은근히 끓이십시오. 짠맛을 최소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무 한 조각과 대파를 더하면 칼륨과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됩니다. 떡은 평소보다 20%에서 30% 줄이십시오. 줄인 자리는 두부로 채웁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면 떡과 두부를 넣고 마지막 단계에서 매생이를 듬뿍 넣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들깨가루는 아직 아닙니다. 식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에 담은 뒤 들깨가루 한 스푼을 천천히 뿌리십시오. 간장 2스푼에 식초 1스푼을 섞은 초간장을 옆에 두고 떡 한 점을 살짝 찍어 오래 씹어 드십시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겠다고 미리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콩팥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10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후식으로 곶감이나 식혜 대신 방울토마토 5아갈 정도를 천천히 드십시오. 토마토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입가심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명절 하루에 이런 작은 루틴이 콩팥을 과부하에서 지켜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럼 떡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떡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떡만 많이 드시고 짠 국물까지 비우고 단 음료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부와 매생이를 곁들이고 국물을 줄이면 떡국은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연 육수 내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대파를 한 번에 넉넉히 끓여 소분해서 냉동해 두십시오.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됩니다. 가공 육수보다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콩팥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콩팥 수치가 나쁜데도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떡의 양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물은 3숟가락 정도만 맛보는 수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드시던 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을 건너뛰고 음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을 남기는 것이 아깝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 붓기가 빠지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숨이 차지 않는다고 웃으셨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줄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 육수, 국물까지 말아먹기, 달콤한 후식과 식혜. 이 조합은 65세 이후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매생이와 두부를 더하고 들깨가루는 마지막에 초간장을 활용하십시오. 같은 떡국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콩팥을 보호하는 식사가 됩니다. 셋째, 떡의 양은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금 명절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떡국이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먼저 매생이와 두부를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숨이 편해지자 삶에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콩팥은 참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무심하면 조용히 무너지고 우리가 돌보면 서서히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 나빠지면 끝이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꾸는 한 끼가 상처 입은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떡국 한 그릇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이 눈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설날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식탁 위에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건강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약속으로 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 문턱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도 가장 쉽게, 가장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 걱정 없이 가족과 웃는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